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들었다. 계속 퍼주고 참고 이해해줬다면 지금의 무시는 우연이 아니다. 오늘 그 이유를 말하겠다. 당신이 너무 잘해줘서 가볍게 보였던 건 아닐까?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닌지 되돌아보라. 친절은 미덕이지만 경계는 품격이다.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내가 나를 만들어야 한다. 오늘부터 잘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계속해서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편하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왜 잘해주면 무시당할까? 인간은 익숙함을 권리로 착각한다. 이상한 일이다. 당신이 친절할수록, 당신이 더 배려할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가볍게 대한다. 처음엔 고마워한다.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당신의 배려는 당연한 것이 된다. 당신의 친절은 기본값이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이 한번 거절하면 사람들은 놀란다. 왜 그래? 원래 안 그랬잖아. 당신이 한번 바빠서 연락을 못하면 섭섭해한다. 요즘 왜 이래? 변했네. 웃긴 건 당신은 변한 게 아니라는 거다. 당신은 여전히 같은 사람이다. 다만 단 한 번 당신의 기준대로 행동했을 뿐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변했다고 말한다. 왜일까? 답은 간단하다.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당신의 성격이 아니라 자기 권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처음엔 감사했다. 하지만 반복되면서 익숙해졌다. 익숙해지면 특별함이 사라진다. 특별함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진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렇게 생각한다.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들어줘. 이 사람은 괜찮아. 바로 이 순간 당신은 무시받기 시작한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보상의 평가절 하리워드 디밸류에이션이라고 부른다. 같은 보상이 반복되면 그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다. 처음 받는 선물은 감동이지만 매일 받는 선물은 일상이 된다. 당신의 친절도 마찬가지다. 처음엔 감사하지만 계속되면 당연한 것이 된다. 그리고 당연해지는 순간 존중은 사라진다. 반복된 배려는 희소성을 잃는다. 경제학의 기본 원리가 하나 있다. 희소한 것이 가치가 있다. 흔한 것은 가치가 떨어진다. 이건 물건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항상 예스맨이면 당신의 예스는 가치가 없다. 당신이 항상 들어주면 당신의 시간은 공짜가 된다. 당신이 항상 이해해주면 당신의 이해는 가볍게 취급된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당신 주변에 함부로 부탁할 수 없는 사람이 있지 않나? 그 사람이 한번 도와주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도움은 희소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얻기 어려운 것에 가치를 둔다. 쉽게 얻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당신이 너무 쉽게 주니까 사람들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다. 냉정하지만 사실이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들었다. 관계에서 선이 사라지면 존중도 사라진다. 모든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부모 마이너스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친구 간에도, 직장 동료 간에도 이 선은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되라는 경계다. 이 선이 있어야 관계가 건강하다. 이 선이 있어야 서로 존중한다. 그런데 당신은 이 선을 계속 허물어왔다. 자식이 밤늦게 전화해도 받아줬다. 친구가 갑자기 부탁해도 들어줬다.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면 또 빌려줬다. 처음엔 이번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만은 없었다. 계속됐다. 그리고 그들은 배웠다. 이 사람은 선이 없구나. 이 사람한테는 뭘 해도 괜찮구나. 선이 없는 관계는 존중도 없다.
왜냐하면 존중은 경계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경계를 세우지 않으니 사람들도 당신을 존중할 이유가 없다. 이건 상대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 선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넘어온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 밀린다. 정리하자. 당신이 잘해주면 무시당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사람들은 익숙한 친절을 권리로 착각한다. 반복된 배려는 희소성을 잃어 가치가 떨어진다. 관계에 선이 없으면 존중도 사라진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만들었다. 이제 바꿀 차례다. 정약용의 통찰 의리는 지키되 경계는 허물지 말라. 정약용은 벼슬살이와 유배를 겪으며 사람을 깊이 관찰했다. 그는 학자였지만 동시에 뛰어난 관찰자였다.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권력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계 속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그가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의리는 지키되 경계는 허물지 말라. 의리와 경계, 둘은 모순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 의리를 지키려면 경계를 허물어야 한다고.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모든 걸 다 들어줘야 한다고. 하지만 정약용의 생각은 달랐다. 진짜 의리는 선을 지키는 데 있다. 진짜 배려는 경계를 존중하는 데 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끊임없이 요구했다. 선생님, 이것 좀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저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처음엔 모두 도와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깨달았다. 모든 것을 들어주면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주면 그들은 스스로 배우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선택했다. 도와주되 한계를 정했다. 가르쳐 주되 스스로 찾도록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내가 모든 것을 해주면 그대는 평생 나를 필요로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방법을 알려주면 그대는 스스로 걸어갈 것이다. 진짜 도움은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다. 상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선을 긋는 것이다. 경계는 상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선을 긋는 게 너무 차갑지 않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데 안 도와주는 게 인정이 없는 거 아닌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 당신이 모든 걸 다 해주면 상대는 어떻게 될까?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면 그 아이는 독립하지 못한다. 친구에게 계속 빌려주면 그 친구는 돈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 동생에게 계속 대신해주면 그 동생은 책임감을 배우지 못한다. 당신의 과도한 친절이 상대를 약하게 만든다. 당신의 무한한 배려가 상대의 성장을 막는다. 정약용은 이걸 알았다. 진짜 의리는 무조건 들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거라고. 그래서 그는 경계를 세웠다. 여기까지는 내가 도와주겠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내가 해야 한다. 이게 진짜 어른의 태도다. 이게 진짜 배려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외로움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끊임없는 요구였다. 그는 조선 최고의 학자였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했다. 글을 써달라, 편지를 대신 써달라, 자식을 가르쳐달라. 처음엔 다 들어줬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이렇게 살면 내가 무너진다고. 그래서 그는 시간을 정했다. 오전에는 절대 누구도 만나지 않았다. 그 시간은 연구와 저술의 시간이었다. 오후에만 사람을 만났다. 그것도 약속이 있을 때만. 요청이 들어와도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도왔다. 사람들은 처음엔 섭섭해했다. 선생님이 왜 이러십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오히려 더 존경하게 됐다. 왜냐하면 그의 시간이 희소해졌기 때문이다. 그의 도움이 특별해졌기 때문이다. 정약용이 모든 요청을 다 들어줬다면 어땠을까? 아마 아무도 그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그냥 편한 사람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선을 그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더 존중했다. 이론은 충분하다.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겠다.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 항상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 당신은 항상 먼저 연락한다. 자식에게, 친구에게, 형제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 밥은 먹었니? 뭐 필요한 거 없어?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당신만 먼저 연락한다. 상대는 당신이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리고 당신의 연락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오늘부터 실험해보자. 먼저 연락하지 말자. 상대가 먼저 연락할 때까지 기다려보자. 불안할 것이다. 괜찮을까? 섭섭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기다려라. 그리고 관찰하라. 신기한 일이 벌어진다. 처음엔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다. 며칠이 지난다. 일주일이 지난다. 그러다가 누군가 먼저 연락한다. 요즘 왜 연락이 없어? 바로 이 순간이다. 상대가 당신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상대가 당신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닫는 순간. 이제 당신의 연락은 특별해진다. 당신의 관심은 희소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을 다르게 대한다. 더 조심스럽게, 더 감사하게.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지 않는다. 이것 좀 도와줄 수 있어? 저것 좀 해줄 수 있어? 당신은 습관적으로 그래라고 대답한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르게 반응하자. 첫 번째 전략 시간을 둔다. 생각해 볼게. 일정 확인하고 연락할게. 즉답하지 않는다. 무조건 시간을 둔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두 가지 효과가 있다. 하나, 당신은 진짜 도와줄 수 있는지 판단할 시간을 갖는다. 둘, 상대는 당신의 도움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느낀다. 두 번째 전략 조건을 단다. 도와줄 수는 있는데 이건 내가 먼저 해야 해. 이번엔 도와줄게. 하지만 다음엔 내가 스스로 해봐. 무조건 들어주지 않는다. 조건을 붙인다. 이렇게 하면 상대는 생각한다. 아, 이 사람한테 함부로 부탁하면 안 되겠구나. 세 번째 전략 거절한다.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요즘 내가 좀 바빠서 힘들 것 같아. 명확하게, 미안해하되 단호하게. 처음엔 어색할 것이다. 상대가 섭섭해할까봐 걱정될 것이다. 하지만 해봐라. 진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이해한다. 그리고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은 태도가 바뀐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선을 긋는다. 당신은 계속 주는데 상대는 감사하지 않는다. 당신은 계속 배려하는데 상대는 당연하게 받는다. 이런 관계는 독이다. 당신만 소진되고 상대는 변하지 않는다. 오늘부터 관찰하자. 누가 감사하는가? 누가 당연하게 여기는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주자.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멈추자.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이런 생각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이렇게 생각하자.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친구라면 당신을 소진시키지 않는다. 진짜 가족이라면, 진짜 친구라면 당신의 배려에 감사한다.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착취다. 선을 긋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다. 건강한 거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 거리 안에서 진짜 관계가 시작된다. 이렇게 바뀐다. 이론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제로 어떻게 바뀌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보자. 사례 1, 항상 연락하던 아버지. 60대 후반의 김 씨는 항상 먼저 자식들에게 연락했다.
주말마다 전화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밥은 잘 먹고 다니냐? 하지만 자식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대충 대답했다. 어떤 주말엔 전화를 받지도 않았다. 김 씨는 서운했지만 참았다. 바쁘겠지 하고 이해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는 결심했다.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첫 주말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다. 김 씨는 불안했다. 괜찮을까? 둘째 주말 여전히 조용했다. 김 씨는 섭섭했다. 역시 날 안 중요하게 생각하나 봐. 셋째 주말 큰아들이 전화했다. 아버지, 요즘 왜 연락이 없으세요?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김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아니다. 그냥 너희도 바쁠 것 같아서. 큰아들은 뭔가 느낀 듯 말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신경을 못 썼네요. 그 후로 달라졌다. 자식들이 먼저 연락했다. 주말마다는 아니어도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은 먼저 전화했다. 김 씨는 깨달았다. 내가 항상 먼저 연락하니까 애들이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내가 잠시 멈추니까 애들이 내 소중함을 느꼈구나. 사례 2 무조건 들어주던 친구 40대 중반의 이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좋은 사람으로 통했다. 부탁하면 뭐든 들어줬다. 돈을 빌려달라면 빌려줬고, 일을 도와달라면 도와줬고, 고민을 들어달라면 밤새 들어줬다. 하지만 이상했다. 친구들은 그를 고마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어느 날 친구 하나가 또 전화했다. 야, 이번 주말에 이사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어? 이 씨는 이미 다른 약속이 있었다. 하지만 평소라면 약속을 취소하고 도와줬을 것이다. 이번엔 다르게 대답했다. 미안한데 이번 주말은 약속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 다른 친구들한테 물어봐. 친구는 당황했다. 그래, 알았어. 목소리에 약간 섭섭함이 묻어났다. 이 씨는 미안했지만 약속을 지켰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사를 무사히 마쳤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친구가 먼저 연락했다. 야, 저번엔 미안했어. 내가 항상 도와줘서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이번엔 내가 밥 살게. 이 씨는 깨달았다. 내가 항상 들어주니까 친구들이 나를 가볍게 봤구나. 내가 한번 거절하니까 친구들이 나를 다시 보게 됐구나. 사례 3 계속 빌려주던 누나. 50대 초반의 박 씨는 동생에게 여러 번 돈을 빌려줬다. 처음엔 100만 원, 그 다음엔 200만 원, 최근엔 500만 원. 동생은 매번 꼭 갚을게 누나라고 했지만 한 번도 제때 갚지 않았다. 박 씨는 섭섭했지만 말하지 못했다. 가족인데 뭐.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또 전화했다. 누나, 이번에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박 씨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꺼냈다.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지난번에 빌려준 돈도 아직 못 받았잖아. 동생은 발끈했다. 누나가 그렇게 나오면 섭섭하지. 가족인데. 박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가족이니까 더 정확하게 하고 싶어. 지난번 돈 먼저 갚고 그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 통화를 끊고 나서 박 씨는 떨렸다. 내가 너무 차갑게 군 건 아닐까? 하지만 며칠 후 동생이 계좌로 돈을 보내왔다. 지난번에 빌렸던 돈 전액. 그리고 문자 한 통.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나 봐. 이번 사업 자금은 다른 방법 찾아볼게. 박 씨는 울컥했다. 내가 계속 들어주니까 동생이 나를 ATM처럼 생각했구나. 내가 선을 그으니까 동생이 책임감을 느꼈구나. 이쯤 되면 이런 질문들이 생길 것이다. 휴일선을 긋는 게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아니다. 이기적인 건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선을 긋는 건 자기 보호다.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도 제대로 도와줄 수 없다. 비행기 안전 수칙을 떠올려 보라.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자신이 먼저 착용하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돕는다. 관계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먼저 챙겨야 남도 제대로 챙길 수 있다. 큐이 가족한테도 선을 그어야 하나요? 특히 가족한테 더 필요하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가장 많은 선이 무너진다. 가족인데, 뭐 부모인데, 당연하지 형제인데, 그 정도는. 이런 생각 때문에 가족 간에 가장 많은 상처가 생긴다. 진짜 가족이라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큐삼선을 그으면 관계가 멀어지지 않나요? 잘못된 관계는 멀어진다. 건강한 관계는 오히려 가까워진다. 당신을 이용하려던 사람은 떠날 것이다.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은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거 아닌가? 큐사 나이가 들어서 이제 와서 바꾸기 어렵지 않나요? 절대 늦지 않았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점이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늦다. 지금 시작하면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진다. 60대든 70대든 바꿀 수 있다. 바뀌는 건 습관이지 나이가 아니다. 존중받는 사람의 특징. 존중받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일관성이 있다. 존중받는 사람은 예측 가능하다. 이 사람은 이런 것은 들어주지만 저런 것은 안 들어준다. 사람들은 그 기준을 배운다. 그리고 그 기준을 존중한다. 반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일관성이 없다. 어떨 땐 들어주고 어떨 땐 안 들어주고 기준이 없으니 사람들은 계속 시도한다. 오늘은 될까? 이렇게 말하면 될까? 일관성이 없으면 존중도 없다. 둘째, 자기 시간을 지킨다. 존중받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 이 시간은 내 시간이야. 이날은 내가 쉬는 날이야. 명확하다. 그리고 그 시간을 침범하지 못하게 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시간이 없다. 언제든 연락 가능하고 언제든 도와줄 수 있고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그러니 사람들은 당신의 시간을 공짜로 생각한다. 자기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 존중받는다. 셋째, 노를 말할 수 있다. 존중받는 사람은 거절한다. 미안하지만 이건 어려워. 이번엔 안 될 것 같아. 명확하고 미안해하지만 단호하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거절하지 못한다. 항상 그래 좋아할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용당한다.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존중받는다. 넷째, 감사를 기대한다. 존중받는 사람은 감사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내가 도와줬으면 고마워해야지. 내가 시간 냈으면 인정해줘야지. 이게 이기적인 게 아니다. 당연한 거다.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야. 별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신의 도움을 평가절하 한다. 그러니 상대도 평가절하 한다.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존중받는다. 거창한 변화는 필요 없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면 평소 먼저 연락하던 사람에게 오늘은 연락하지 마라. 기다려봐라. 그냥 하루만. 내일 부탁이 들어오면 즉답하지 마라. 생각해 볼게라고 말하고 10분만 기다려봐라. 그리고 진짜 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지 판단해봐라. 이번 주말 무리한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해봐라. 미안한데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 한 번만 해봐라. 생각보다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 다음 달 한 사람을 정해봐라. 당신에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는 걸 줄여봐라. 조금씩 천천히. 그리고 관찰해봐라. 변화가 일어난다.